안녕하세요. 오늘은 230을 타고 왔습니다. 이 230을 타고 벤츠 이제 자동차 방전 관련된 컨텐츠 찍을 때도 여기 왔었는데, 여기 온 이유가 사실 지금 라이온즈 파크 뒤쪽인데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조용하고 해서 차량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30을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바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카페라든지 블로그에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좀 색다르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판매 영상을 담아볼까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14년 12월 23일에 가지고 왔고요. 차는 이제 제가 이 차량이 뭘 고쳐야 된다기보다 제가 이 데일리카로 타기 위해서 작업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차가 89년식이니까 30년이 됐어요. 이 차를 다음에 이제 새 오너가 되실 분들은 타시면서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작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전면부에는 디스크랑 제가 캘리퍼를 교체를 했습니다. EBC 브레이크인가 요걸 교체했는데 요거는 첨부 사진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브렘보 1P, 1P 를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앞쪽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브레이크 강화 호스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을 한번 첨부해 놓을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뒤쪽 휠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드럼 교체했고요. 브레이크 슈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휠 실린더 양쪽에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뒤에 휠 실린더도 터지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자체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앞쪽만 브레이크가 잡히는 상태여서 이제 몇 개월을 타다가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교체를 이제 앞뒤 브레이크 작업을 하고, 제가 그 다음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밑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도 저희가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서 브레이크 작업은 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이시는 이 부분은 스타트 모터입니다. 스타트 모터도 제가 교체 작업을 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도 큰 문제가 없이 작업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가 스타트 모터 교체한 것도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하얀색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울트라 레이싱 코리아라고, 여기 차체를 잡아줘서 이제 운전을 했을 때 커브시에 좀 차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딱히 큰 엔진 쪽에나 손댈 데가 없어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넷 열리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넷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닫는 것도 이런 식으로 차량을 닫고요. 이제 요즘 차량과는 좀 반대로 돼서 그렇다고 정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요즘 좀 어긋나죠. 이 올드카 감성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한 것은 미션입니다. 미션이 제가 운전을 할 때 저단에서 계속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장이 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를 가지고 와서 1년도 안 돼서 미션이 터져버렸어요. 시동은 켜져 있는데 미션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 미션 전문 업체에 방문을 해서 이제 미션을 내려서 엔진 오버하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사진을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희 블로그에 다 사진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검은색, 여기도 검은색 이래 도색되어 있었죠.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이 바디색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순정 230은 이쪽 이제 손가락 가르치는 이런 가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정색이 되어야 돼서 제가 순정화 작업까지 진행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BMW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요즘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이 아닌 이런 딱 각진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이게 처음 나온 게 83년도 전후일 거예요. 그때 나왔지만 2019년도 30년이 넘게 지난, 한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 딱 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올드카를 소유하면 좋은 거는 감가상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어떤 차종들은 감가상각이 있겠지만 이렇게 작고 각지고 예쁘고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딱히 많이 감가상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투자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BMW 230 3시리즈 2세대 모델은 굉장히 매력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 약간 오버핸드가 되어 있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와이드한 느낌도 주고 있는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짝이 두 개입니다. 국내에서는 쿠페랑 컨버터블 인기가 많은데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세단이 그쪽에서는 워낙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사람까지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제 세단 굉장히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근접 사진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대시보드가 깨짐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쪽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도어 트림 부분에 이것도 이제 깨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속을 주문해서 이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요즘 핸들에 비해서 얇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은 좀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큰 핸들 때문에 운전할 때 이제 감성이라고 하죠. 올드카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 모두가 클락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이렇게 당겨서 라이트를 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두 버튼은 안개등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히터라든지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고 두 개를 누르면 에어컨이 켜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향 위, 중간, 아래 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겨울이니까 히터 쪽으로 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쪽 뒤쪽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접지가 살짝 불량한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버튼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아직은 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재떨이 같이 이런 걸 쓸 수가 시가잭이랑 있는데 저는 이제 동전을 담아 놓는 데 쓰고 있고요. 여기 또한 이제 수납 공간이 있어서 휴대폰이라든지 가끔 커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윈도우 브러쉬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깜빡이입니다. 깜빡이를 넣으면 키를 ON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 ON을 하면 좌측, 우측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작동을 시켜봤고요. 여기 조수석 2열 시트인데 이쪽을 이 시트를 드러내면 안에 연료통이랑 연료 펌프가 있습니다. 연료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접지가 되어 있던 배선들이 잘 고장이 나서 제가 연료 펌프도 새 걸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선도 다시 깔고 차에 접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작동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여기 트렁크요 로고 밑에 이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 트렁크랑 뭐 큰 차이가 없이 이런 식으로 열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한번 트렁크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저는 공구를 넣고 당기고 커버를 넣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공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여기 공구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거는 차량이 이제 빵꾸가 났을 때나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때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나중에 이제 움직이면서 주행까지 한번 해볼 텐데 데일리로 타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차량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이상이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교체를 하면서 자가 정비든 업체에 맡기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 브레이크 쪽, 이제 서스펜션, 미션 이쪽을 중점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아마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서스펜션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BMW 230 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빌스테인 B12 세트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빌스테인 B12는 빌스테인 쇼겁 쇼바 B8이랑 그리고 아이박 다운 스프링 조합을 넣어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한 90만원 정도 주고 가지고 와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 같은 경우도 한 200만원 넘게 주고 작업을 했었고요. 브레이크도 총 다 들면 부속값이랑 하면 100만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짜제부리한 것들 이렇게 하면 저도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돈을 수백만원 들인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차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고 시동은 이상 없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감도 뭐 타보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셔서 뭐 저도 사실 주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심지어 데일리카로 타고 댕겼으니까요.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주행신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엔진 배기음 소리 들리세요? 속도를 조금 더 내볼까요? 이 차량은 2000cc고 이제 6기통 실키6라고 이게 직렬 6기통입니다. 그리고 120 중반 마력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고 당기는 데는 크게 뭐 차가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무난하게 잘 나가고요. 제가 4년을 소유하면서 싫었던 점이 많이 없었던 차량이라 가지고, 그리고 차량은 제가 라이온즈 파크랑 대구 미술관 쪽에 있는 거고요. 주행을 해볼게요.
지금 한 70km 정도 달리고 7, 80km 달리고 있는데 뭐 속도를 내는데 버겁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차를 가져와서 고속주행 테스트를 해본다고 160까지는 밟아봤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 120km, 130km는 크게 뭐 문제없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까지 사실 컨디션을 제가 끌어올렸죠.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고 이렇게 뭐 브레이크 오일 교체를 하면서도 휠 밸런스도 한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꾸준히 관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가지고 왔을 때보다 훨씬 브레이크 성능도 좋고요. 주행로 나가고 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처음 가져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저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동에서 아까 제가 스타트 모터 교체했다 했잖아요. 시동 관련된 거에 대해서 스타트 모터 그리고 제가 뒤에 연료 펌프 교체했다고 했잖아요. 사진을 제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 키박스 쪽에 들어가는 이그니션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품이 한 10만원 중반 가까이 되는 부품인데 그것도 제가 시동에 관련이 돼 있어서 그것도 제가 뜯어서 새 걸로 교체를 해둔 상황입니다. 주행시를 찍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데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제가 최근에 바꿨는데 지금 RPM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정 계기판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정 계기판은 이제 이 누적거리게 이쪽이 고장이 나서 제가 이걸로 바꿨는데 다음 오너분들이 순정으로 바꾸고 싶으면 순정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제 요 연료랑 온도랑 RPM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여기 계기판은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요거 교체를 해야 순정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요것만 작업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이베이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중고 부품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만약 이 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대구에 오셔서 같이 동승을 해보거나 운전을 해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했구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실내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하고요. 대시보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깨진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오토라서 편해요. 요 위에 천장 보시면 천장도 깨끗하고 시트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하고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돈 더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유지비를 생각하면 이 차 세금은 한 20만원 초중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0이 넘어서 40만원 전후선 나가는 것 같고요. 물론 자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올드카드는 자차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순정 부품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OEM 부품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이 올드카지만은 제가 이제 앞전에 말하는 올드카 부품 쉽고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 BMW 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품번들을 다 확인해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하면 간단한 정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브레이크라든지 브레이크류 같은 것들은 쉽게 자기가 자가 정비를 할 수 있을 만큼 기계식이라서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 차량은 올드카라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올드카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찾아보고 제가 이미 이제 부품을 쉽게 구하는 부분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제가 가져온 지가 4년이 됐는데 이제 이 차량을 이제 누군가에게 넘기기 위해서 사진 대신 이제 영상을 한번 담아 보았는데요. 이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 내용에 보시면 제가 관련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카톡이랑 이메일도 제가 공개 같이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얼마지? 했을 때 사실 제가 딴 데 올려놓은 거는 2천이 다 오버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1999의 차량을 좀 넘겨보려고 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도 그래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량 상태나 시세에 비해서 그런 이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 차량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거나 앞으로의 제가 이 다양한 올드카 컨텐츠를 꾸준히 올릴 건데 그것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버튼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